평생 현역으로 사는 법. 여러분, 혹시 나이가 드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혹은 열정이 식어가는 자신을 보며 내 인생의 전성기는 끝났다고 체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 한편에서 울려오던 그 설렘이 언제부턴가 사라져버렸다고 느끼시진 않으신지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첫 40년은 본문이고 그 다음 30년은 그 본문에 대한 주석이다.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그 주석을 어떻게 써 내려가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낡은 골동품이 되고 누군가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됩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일 아침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현역으로 살아남는 법, 그 비밀인 배움의 감각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지적, 호기심이라는 생명력. 여러분, 우리는 흔히 늙는다는 것을 육체의 쇠퇴로만 생각합니다.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맞습니다. 육체는 시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인간의 지성을 의지의 도구이자 해방구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육체는 맹목적인 의지의 노예입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피곤하면 자야 하죠. 하지만 지성은 다릅니다. 지성은 이 맹목적인 의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성은 육체와 달리 나이가 들수록 쇠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은 배움을 통해 매일 재생된다. 살아있다는 감각, 그것은 단지 심장이 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감각은 새로운 개념을 접했을 때의 그 전율에서 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치는 그 순간 세상이 조금 더 명료해지는 그 찰나의 경험 말입니다. 80세의 노인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그의 뇌세포는 20대 청년 못지않게 활발하게 시냅스를 형성합니다. 90세의 화가가 새로운 기법에 도전할 때 그의 눈빛은 처음 붓을 잡았던 소년처럼 빛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30대의 젊은이가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이미 늙은 것입니다. 무기력의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호기심이 멈춘 순간 우리의 정신은 화석이 됩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그 증거입니다. 그는 70세가 넘어서도 매일 아침 라틴어 고전을 읽었고 새로운 철학 논쟁에 참여했으며 음악과 예술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저술자문과 보유는 71세에 완성되었지만 그 안에는 젊은이보다 더 날카로운 통찰과 생동감이 넘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은 무엇이 궁금하셨습니까? 어떤 질문이 당신의 마음을 간지렸습니까? 그 질문들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지적 호기심이라는 생명력입니다. 두 번째, 고독을 배움의 정원으로 가꾸는 법.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문장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의 운명이다. 이 말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마치 천재들만이 고독하고 고독은 불행한 것이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합니다. SNS를 켜면 누군가는 더 성공했고, 더 행복해 보이고, 더 멋진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소음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배움은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신에게 침잠할 때 시작됩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배움은 공허합니다. 그것은 마치 바닥 없는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현역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인의 인정이 아닌 어제의 나보다 나아진 자기 만족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책 한 권이 어제의 나를 뛰어넘게 만들었다면 당신은 이미 현역입니다. 새로 배운 악기의 선율 하나가 마음에 기쁨을 주었다면 당신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생 고독했지만 단 한 번도 외롭지 않았다. 왜일까요? 그의 고독은 책과 음악, 사색으로 가득 찬 풍요로운 정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정원을 가꿀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스마트폰을 끄고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시간에 책을 읽어도 좋고, 악기를 연주해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한 배움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소음에 익숙해진 마음은 고요를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진짜 나의 목소리를, 진짜 나의 호기심을, 진짜 나의 기쁨을. 노년의 고독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가 없는 순수하게 나 자신을 위해 배울 수 있는 황홀한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배움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고독은 풍요가 됩니다. 세 번째 실천적 지혜. 죽을 때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는 기술. 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배운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과 학문은 고통스러운 삶의 위안이다. 주목해야 할 단어는 위안입니다. 배움은 단순한 정보의 습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여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 습득에 그치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관점을 만드는 배움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볼까요? 유튜브로 10분짜리 요약 영상을 보는 것과 한 권의 철학책을 한 달 동안 천천히 읽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정보를 얻지만 후자는 사유하는 법을 배웁니다. 정보는 휘발되지만 사유는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악기를 배우십시오. 60세에 피아노를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70세에 첼로를 배우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음악은 단순히 아름다운 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에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고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언어를 선사합니다. 외국어를 배우십시오. 새로운 언어는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엽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그 문화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프랑스어로 사랑을 말할 때 그것은 한국어의 사랑과는 미묘하게 다른 뉘앙스를 가집니다. 그 차이를 느끼는 것, 그것이 배움의 희열입니다. 철학을 공부하십시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니체. 이들의 사상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그들과 대화하십시오. 동의하거나 반박하면서 당신만의 철학을 만들어 가십시오. 여기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에도 매일 저녁 플루트를 연주했습니다. 손가락은 예전만 못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이제 연주회를 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십니까? 쇼펜하우어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친구여, 나는 타인을 위해 연주하지 않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음악 그 자체를 위해 연주하네. 이 순간 나는 완전히 살아있네. 이것이 핵심입니다. 배움에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성장의 기쁨, 이해의 환희, 그것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난도가 있는 배움을 선택하십시오. 쉬운 것은 뇌를 자극하지 못합니다. 조금 어렵다 싶은 것, 포기하고 싶다가도 다시 도전하고 싶어지는 것, 그런 배움이 당신의 뇌와 영혼에 진정한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기록하십시오. 배운 것을 일기처럼 적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이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나에게 이런 의미로 다가왔다. 이런 기록들이 쌓이면 그것은 당신만의 지혜의 보고가 됩니다. 80세가 되어 그 기록들을 읽을 때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아, 나는 멈추지 않고 성장해 왔구나, 라고. 네 번째,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현역으로 남는 자세.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어제의 상식이 오늘의 무지가 되고 오늘의 혁신이 내일이면 낡은 기술이 됩니다. 이 변화의 속도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무력감을 느낍니다. 나는 이제 따라갈 수 없어. 나는 이미 뒤처졌어.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현재라는 시간은 유일하게 실제하는 자산이다. 과거의 영광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나 때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당신을 과거에 가둡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어떡하지? 병들면 어떡하지? 외로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당신을 마비시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영원한 현역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변화를 따라잡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또한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현역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일도 새로운 것을 배울 것이라는 기대로 가슴이 뛴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최신 기술을 더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억력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깊이입니다. 맥락입니다. 지혜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그것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의 망 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야 젊었을 때 읽었던 책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다. 같은 문장이 40년 전과는 전혀 다르게 읽힌다. 나이 듦은 단순한 쇠퇴가 아니라 이해의 심화다. 배움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회사를 그만둬도 직함을 내려놔도 배움만큼은 결코 은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은퇴해서는 안 됩니다. 배움은 유일하게 평생 현역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까?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은 어떻게 다릅니까? 내일의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합니까?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영원한 현역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나이는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배운 순간부터 계산됩니다. 여러분, 오늘 쇼펜하우어와 함께 배움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흔히 염세주의라고 불립니다. 맞습니다. 그는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는 누구보다 삶을 뜨겁게 사랑하는 법을 알려준 스승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배움은 단순히 자격증을 따거나 지식을 뽐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삶의 파도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구명보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외면해도, 몸이 우리를 배신해도 배움만큼은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저 또한 이 대본을 준비하며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늙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배움이 멈춘 마음은 점점 작아집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듭니다. 호기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껍데기만 남은 채 하루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배움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90세의 몸에 10세의 정신이 깃들 수 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소년 같은 호기심이 빛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현역입니다. 여러분, 거창한 공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석사 학위를 딸 필요도, 책을 100권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읽은 책 한 페이지, 새로 알게 된 단어 하나, 처음 들어본 음악 한 곡,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단일 미리미리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작은 걸음들이 모여 당신을 영원한 현역으로 만들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내일은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이 질문이 습관이 되는 날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나이는 두렵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매년 더 깊어지고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그 고귀한 여정을, 영원한 배움의 길을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배움의 길을 걷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